은퇴 후 수십 년 뒤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인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오를 겁니다. 오르기는 오르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각도로 크게 좀 변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아파트 하나만 믿고 노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투모로우 30MC 한승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운봉 전문가님과 함께 노후 대비, 부동산 자산 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퇴직 예정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이 널뛰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네, 네. 이렇게 변동이 크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이 부동산 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을 보면 뭐 70%에서 90%가 다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퇴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은퇴 시점에 가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미래에 만약에 크게 올라가 있다면 아마 은퇴 이후의 삶은 어느 정도 풍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거꾸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은퇴 생활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예. 일반 우리 중산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대체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나마 유일하게 소유한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인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은퇴 후 수십 년 뒤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인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 부분이고 네. 또 많이들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앞으로도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오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오를 겁니다. 예, 사실 계속 오르는데 이제 큰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오르기는 오르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각도로 크게 좀 변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저성장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예, 저성장 속에 우리가 이제 묶여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성장 속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패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서울이냐 수도권과 또 지방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서 아마 상당히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아마 크게 벌어질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요, 일본은 그 도쿄 아시죠? 동경에서 네네. 불과 한 30km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그 정도 떨어진 도시 중에 사이타마시라고 있어요. 옛날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요. 사이타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의 4분의 1이 공실이에요. 비어 있고요. 그나마 그것도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거래가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얘들 신도시 아파트들이 그 일본에서 1960년대에 건축됐기 때문에 벌써 60년, 7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낡았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낡은 주택을 받아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젊은 층의 수요가 전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아파트 하나만 믿고 노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통 입지가 좋고요. 또 학군이 좋은 이런 주거 환경이 좋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뭐 여의도, 용산 같은 곳에 있는 이런 아파트 가격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또 지역이고요. 또 구매 여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매입 수요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기가 적은 어떤 일부 수도권, 이런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아마 30년, 40년 후가 되면 아마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상황처럼 또 일본의 예시처럼 아마 굉장히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이 비인기 지역의 아파트들이 앞으로 50년, 60년 지나고 나면 낡은 아파트로 노후화될 것이고요. 그런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젊은 층이 사줄 수 있는 수요 감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 자체가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비인기 지역의 아파트가 이제 먼 미래에 노후화가 된다면 서울에서처럼 재건축이라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아마 그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15층, 20층 정도 되는 고층 아파트는 사실 노후화가 된다면 재건축한다고 해도요, 수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 저성장이기 때문에. 예, 사줄 수 있는 어떤 인구층도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어렵죠. 예. 오히려 고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은 더 어려운 거구나.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후 준비로 주택이 아닌 또 뭐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도 있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게 뭐 지식산업센터도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해 놓는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렇게 신도시에 가서 주상복합 상가 사서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상가나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받아서 노후에 이제 월세 임대 수입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월세 임대나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사실 신축 건물의 상가 분양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신축 상가의 경우에는 상권이 일단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완공이 되더라도 임대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다반사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 상가는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또 공실이 날 가능성도 높아요. 예,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이라든가 뭐 잔금도 다 대출을 받았을 텐데요.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고요. 또 공실인 경우에는 관리비까지도 매수자가 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서울 도심에 와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그나마 임대 수요가 좀 풍족하고요. 또 공실이 적기 때문에 아마 상가보다는 다소 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임대 수익과 나중에 시세 차익도 좀 고려하신다면 아마 전철역처럼 교통 입지가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거를 좀 고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뭐라 해야 돼요? 재테크? 로망? 뭐 이런 거를 아직까지 많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더 상승하기 전에 왜 그래서 분양받는 거를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은 건지. 예, 네. 좋죠.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뭐 어떤 나라들도요, 공통적으로 사실 주택은요, 물가를 이기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우리가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게 사실 주택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요, 시간이 네. 지날수록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주택에 대한 신규 분양가는 항상 오르게 되어 오르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가능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시멘트, 철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죠. 이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또 앞으로도 계속 오를 테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가능한 빨리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 집 마련할 때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런 지역에 있는, 즉,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고, 직주 근접이 되는 이런 지역에 주택을 사시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토지와 아파트 가격은 이제 정말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까지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도 제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모든 지역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닐 테고요. 예, 아까처럼 집주 근접이 되는 직장이 많은 이런 대도시죠.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지역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강남에 테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어디 얘기할 때 강남 테란로 사례를 많이 드는데, 거기 있는 오피스텔 원룸 방 하나짜리가 그 당시 20년 전만 하더라도 월세가 대략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거의 100만 원 내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월세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월세가 올라주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과연 월세는 왜 계속해서 오를까라고 또 의문을 갖게 돼요. 그렇죠. 예, 사실 월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급여가 올라야 됩니다. 근로자들 급여가. 급여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급여가 많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네. 이런 임금 상승은 사실 급여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상승한 것과 맞먹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계속 역사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2023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6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벌써.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아마 4만 달러가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은요, 그 원인이 뭐 주택이 수요가 많고 뭐 공급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대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은요, 국민 소득이 올라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국민 소득이 올라주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 소득이 거의 20년, 30년 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 소득이 오른다는 것은 급여가 오른다는 것인데, 급여가 올라줘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요.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나라 과연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GDP를 얘기하는 건데, 국내 총생산인데,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인구 5천만 명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을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GDP에 대한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계속 앞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많은 이제 전문 기관들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6만 달러, 7만 달러, 9만 달러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 소득이 꾸준하게 오르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국민 소득의 추이는 미래 부동산 가격의 어떤 향방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소득이 계속 오르고, 그거는 근로자의 급여가 계속 오른다라는 건데, 과연 급여가 미래에도 계속 오를 것인지, 원래로 따지면 올라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물가는 또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게 미래에도 계속 급여는 올라갈 것인가? 이게 또 예측이 전 어렵네요. 임금, 우리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월급이 1,000만 원 받는다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많아졌잖아요. 예전엔 상상도 뭐 하기 어려웠던 때였죠. 이게 바로 그 원인이 기술 혁신입니다. 예,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발전 속도는 또 계속 또 빠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 혁신이 많이 되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가 뭐 1970년대에 가발 공장에서 가발 만들어 수출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예, 공단 같은 데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해봐야 원가가 워낙 비싸고 부가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지금은 뭐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보면 원가는 100원인데 파는 건 10,000원에 판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분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배분하는 것이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요. 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급여 인상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이 없다면 급여가 오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술 혁신이 가장 빠른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많은 전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민소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또 GDP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은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소득 상승은 부동산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 보시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년, 40년, 50년 주식 그래프를 보면 계속 올랐죠. 예, 이거 코스피 지수인데 이것도 사실 왜 올랐느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국민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 그래프하고요. 국민소득의 상승 그래프가 똑같이 갑니다. 예, 참 재미있는 그런데요. 네. 국민소득이 오르면 부동산도 오르지만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운봉 전문가님과 노후 대비 부동산 자산 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빠를 때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우리 여운봉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 내용에 이어서 풍족한 노후 생활을 원한다면 주택연금이 해결책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